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권고안에서는 경징계를 내려라.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윤희근 경찰청장 아니다. 이 사람 중징계 내려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즉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류사명 경찰서장은 그 당시에 뭐 이런 주장하는 게 질서적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할 만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징계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게 맞겠다 했어요. 그런데 윤희근 청장 그냥 안 된다. 중징계 해느냐 이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분은. 이제 그 징계의 어떤 구조를 잠깐 보시는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그 권고 같은 의견만 제시하는 곳이죠. 예.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다릅니다. 시민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 경찰 내외부에 희망 있는 분들로 모여 있는 거고요. 네. 원래 경찰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판단하지만은 네. 사실은 징계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경찰 내외의 다양한 어떤 얘기 중에는 유사명 총경에 대한 경징계가 굉장히 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많았죠. 여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도 네, 무시하고. 경찰의 훈령 자체도 어긴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경찰국이라고 하는 게 좀 신설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다는 게 지금 이번에 12구 참사를 봐서 그렇죠.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걸 주도할 때는 신설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행안부 장관은 막상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고 자기는 행안과 행정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자기가 직접적으로 일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주장을 막 했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했던 뭐 류사명 총경이나 기타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다른 총경들이 우려했던 바가 다 그대로 현실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유는 뭐예요? 그건 유삼경 총경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윗선에 간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한다라고 유삼경 총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근 경찰청장의 단독 판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내외 그리고 피징계자 당사자의 판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명 총장이 생각하기에 윤희근 청장이 뭐 자기를 혼내주려고 중징계를 내렸다기보다는 위에서 뭔가 오더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유사명 총경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국 자체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니까 경찰국의 전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을 중징계 안 하면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유사명 총경이 말한 것처럼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그런 의미죠. 아이고 참네요. 뭐예요 그러면? 원래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의 징계는 네. 그 내부에서 네.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위에 어떤 윗선에서 한다는 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청장이 대통령 신기 살피고 눈치 보면서 결국 그거죠. 과도하게 혼을 내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그거죠. 경찰 간부 중에 대통령의 심기를 어부지럽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준 거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류사명 총경의 중징계 요구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 평가를 염두에 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국에 대한 얘기죠. 아 이게 다 경찰국 얘기입니까? 본인이 경찰국을 받아들이고 이 정권에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유사명 당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평가는 뭐 여기 그 결론이다. 네. 이 징계는 유사명 자체에 대한 결론보다는 경찰국 자체에 대한 평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 선수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류사명 총장이 우리 방송 듣고 있으시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류사명 총장님, 서장님, 감봉 징계 확 때려치우고 나오셔서 진보 세력 도움받아서 아예 정치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분이 정치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다른 그때 참여 같이 했던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끝까지 싸우겠다. 왜냐?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경찰국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이 얘기했다고 하면 이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게 끝까지 가겠다. 국무총리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가서 또 재판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이 의미 자체를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얘기해 버렸으니까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원래 이분은 성격상 안 물러서고 끝까지 갈 사람입니까? 류사명 중경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또 되게 상당히 순해요? 부드럽고 상당히 신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강하게 처음에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사민 총장도 이제 경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쪽으로 회의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자체를 뭐 이상한 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들로 매도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여론 자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뭐 특별히 무슨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모아서 의논이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검사도 판사도 다 회의하는데 왜 서장이 못하느냐? 그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이형진님께서 저런 논리라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은 징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한편 특수본이 정보라인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12구 참사에 대한 본류가 뭡니까? 정보 그 삭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하나도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지시했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다 구속이 기각되고 실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영장 근데 그 영장도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둘만 구속하고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던 버튼 누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경찰이 왜 이렇게 좀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요령도 없고 좀 체계적으로 저항도 못하고 왜 그러나요? 경찰은 원래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막 다 말 듣는 조직인가요? 저도 이 상황에서 좀 뭐라고 답드리기가 참 어려운 아니, 게 올바른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12월 29일 날 무선통신 자체에 대한 녹취록을 싹 다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는 것이 이임재가 10시 반에 알았다 아니면 10시쯤에 이 대통령이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이미 그 관련된 무선 녹취록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녹취록 보면 나와 예, 있죠. 왜냐하면 이미 통신이라는 게 다 돼 있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네. 그 당시 다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이미 지금 수사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봤다는 건지 아니 그걸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안 보고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면 수사가 될 리가 없죠. 전 여기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 사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 윤희근 경찰청장,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너무 쌩쌩하게 잘 살아 있고 실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이상민, 윤익은 업무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네는 중대 결심을 했대요. 네. 힘들고 어려운 결심 뭐냐 물어봤더니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수사받았다는 지금 뭐 출두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아니 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 뭐 불구속 수사는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맨날 울기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수사가 거짓말만 지금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 다 겁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앉아 있고. 오히려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구속해 버리고 증거가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리니까 수사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수본이 정보라인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겠습니다. 경찰대하고는 달라지겠죠. 이 사람들은 경찰이었는데 이제 검찰 넘어가면 남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이해가 안 간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색의 어떤 신속성과 기밀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맨 처음부터 거의 한 이틀 뒤부터 말씀드렸던 네. 이임재라든가 아니면 관련자들의 핸드폰을 다 압색을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아 그래? 압색도 안 했어 핸드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유미진도 잊어버렸다고 하고 이임재도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통신선에 대한 전혀 얘기 없다가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 검사들하고 똑같네요. 검사들 핸드폰 압수수색 하려고 그랬더니 다 바꾼 거야. 뒤져봐. 뭐 그렇죠. 이게 증거 인멸 아니에요? 그런 거 증거 수사를 인멸?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상적인 상식 방법이죠. 자,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에 나섰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영장 청구하게 되면 재영장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문제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임재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해갖고 이임재 계속 거짓말쟁이에요? 당일날 아시겠지만은 그 파출소 위에서 그 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거기까지 되면은 영장 청구는 하고 발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뭐이 사람이 되게 황당한 게 네.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뭐야 선택적?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고를 밑에 받았다고 네, 합니다. 보고 받았으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고받았는데 너무 바빠갖고 이게 보고받은 내용을 기억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장을 하나라는 아주 편리하네요, 그분은. 편리하죠. 네. 용산서장은요 전국 경찰서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경찰의 최고 엘리트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말씀 바보 전략이다. 모른다. 근데 모른다고 하는데 증거 나오면 그때 인정하고 네. 모른다 증거 나오면 인정하고. 아니 근데 보세요. 이임재 전 서장 참사 당일에 허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인데 당시에 본인은 이 허위 상황 보고서를 상당히 꼼꼼히 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읽고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읽고 야 이거 바꿔 이렇게 했고 다 지시까지 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렇죠.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쓴 경찰의 보고서를 신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럼 이 초기에 관련된 거 분명히 초기에 이걸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특수본은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달 아니,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마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동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게 딱 편지 같은 걸 주잖아요. 네. 상대방에게 보고서 딱 주잖아요. 책 같은 거 딱 읽고 나면 글씨가 다 없어져. 다 날라가 그 내용이.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다. 뭔가 판타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런 나라 재밌네. 나중에 그런 규자들이 또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예.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예. 자기네 맘대로. 야, 좀 특이합니다. 요즘 아주 그냥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고 있는 베프의 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요. 두 사람을 비롯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는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가 뭡니까 도대체? 사실 이 사람들을 이제 수사하는데 법리 적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근데 저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좀 있을 수가 논란이 있나요? 과실범 공동정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999년에 지금 이 부분 삼풍백화점 붕괴라든 거기에서 일부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때는 또 적용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의범하고 과실범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고의범은 일부러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 범죄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거니까 거기에 누구를 끼어들이고 서로 간에 의논하고 서로 공모하고 이게 가능한 거죠. 서로 간에 고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과실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발적으로 본인의 실수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과실범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실을 같이 하자고 야 우리 배상원 노영이랑 과실 같이 해서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요? 이게 말이 안 그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실범은 정말 네. 우연하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억지로 붙이려다가. 연결시키려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A란 사람도 철근 하나 빼먹어. 네. 빼먹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빼먹으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간에 쟤도 빼먹었을 거야 나도 빼먹었을 거라고 하는 형태의 아마 법리가 99년에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과시범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 법률도 이상하지만 그건 다 고의범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판례는 벌써 20 몇 년 전의 판례거든요. 그 판례 적용도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시범죄 아니야. 고의범이야. 근데 세월호 때는 그걸 하려고 했다가 적용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용이 안 될 거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상해. 근데 여기다가 왜 또 최상범 용산 소방서장을 끼워 넣습니까? 최상범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거는 최상범 용산소장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구조를 하다가 저쪽에서 이쪽 상황을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군요. 자, 언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우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의 공동정보 얘기하려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논리가 좀 안 맞는 너무 부분인 비약이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말 시선 돌리게 하는 거려고 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게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질서를 유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시키게 하려고 단순 사고 쪽으로 가는 거죠. 단순하게 네. 사고가 난 것으로 그냥 해서 그렇죠.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자꾸 이런 걸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시야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바보로 하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교수님은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흘려요. 특수본에서 이런 걸 흘리면서 사실 되도 않는 논리로 이걸 하려고 하고 그럼 그러지 말고 수사를 본질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타고 절차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를 왜 거기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지난 10월에 출범한 유가족 협의회 국정조사를 좀 해달라. 이상민 장관 좀 잘라달라.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다시 했는데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묻지라는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들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에게 당신 가족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마약 부검합시다. 또 옷 이거 당신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건지 모르는데 여기 마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의도는 뻔하죠. 네, 뭔가요? 뻔한 게. 마약 부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검출하는 데는 모발로 충분합니다. 거의 100%. 그렇죠. 그럼 부검과 마약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약 부검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고에는 마약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는 계속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약 부검에 말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식은 마약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한테 뭘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죠. 잘못한 거다. 그- 창피하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마약 부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세상에. 아니, 세상에 마약 부검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낸 게 너무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부검은 부검이고 마약 검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소변 검사 모발론 100%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또 이분 나오네. 윤희근 경찰청장 시신에 대해서 마약 부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오히려 희생자들은 우리 거 했는데요. 세 명이나 동의받아서 그때 해달라 그래서 해줬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누가 또 거짓말하는 거야? 유족의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부검을 했다고 이제 부검을 거부했고 뭐 네. 이런 얘기 했다는 대부분은 건데. 거부했고 근데 그렇죠. 거부 안 한 또 3명인가 2명인가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런 적 없다. 마약 부검 한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라는 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들을 이렇게 잘하지? 거짓말들을 하는데 저는 아유 너무 아니 답답하네. 경찰청장이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해도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해도 됩니다. 변호사니까. 근데 경찰청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책임을 질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품에 대한 마약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유류품에 대한 것만 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유품이나 유류품이나 물론 유류품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중요한 본질적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유품과 유류품을 구분을 하고 유품은 몸에 있는 거, 유류품은 네. 거기 거리에 이제 있는 네.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마약 검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어떤 범죄의 정황이 있을 때만이 그걸 하는 거지. 그럼 뭐 모든 사건에 다 마약 검사를 하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거고. 범죄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검사해 본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유류품 검사는 실제로는 거기서 마약 그 검출의 키트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부관까지 할 필요도 예,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류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위치를 찍어놓고 거기서 마약 키트로 갖다 놓고 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니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해봤겠죠. 지금 우리 그 12구 참사에서 그 현장이나 그 희생자분들의 몸에서 단 한 건도 마약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봐라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이런 계속 장난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원래요. 만약에 마약 검사를 했으면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마약 검사를 해봤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의원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 행정 질서를 제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미안하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슬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약 검사가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안 알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금 넘어가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왔었으면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단 한 건에 예. 마약 때문이다 이렇게. 단 한 건이라 나왔으면 아마 그 사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다 160, 그렇죠. 160명이 다 마약했다고 아마 그러고 돌아다닐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단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역설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줘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 유족들이 혹시라도 그런 거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아닙니다. 당신 자제분은 혹은 당신 가족은 절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정말로 국가가 잘못 보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말해. 마약 부검이란 말을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마치 오히려. 마약을 다 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게다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이분도 정말 황당무계하죠. 300m 떨어진 곳에 시신이 있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거의 가치도 없는 이 양반이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까? 원내수석 부대표라니까요. 이런 수준 안 되는 사람이 아니 그럼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확인을 해갖고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경찰에서도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란 말을 하는데 어디서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압사당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마약하다가 혼자 저기서 죽은 거다. 이 취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 하고 싶었던 말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29일과 10월 30일 그 사이에 이태원 인근에서 마약 관련 건이 없었습니다. 네,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네. 이 사람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300m라고 하면 어디 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딴 동네에 그런 압사 사고가 없었던 딴 동네를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혹시 그 마약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걸 좀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이건 네. 나쁜 짓입니다.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이다. 이따위 말이나 하고 네, 있죠. 이건 말도 안 근데 돼요. 경찰로서 이런 말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흘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개연성이야. 네. 세상에 개연성이야. 뭐 어디든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이거는 수사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외에도 나라 구하다 죽었냐? 뭐 8, 9년 노란 리본 달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또 깜장 리본 달고서 또 시체 파리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이건 사람들이 혐오 있어요.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둡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거 없지만 이건 혐오 범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뭘 없어요. 없기는 이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정말 그렇죠. 다 예. 처벌을 시켜버려야죠. 해야죠. 예.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럼요. 자, 야3당은 국민의힘 없어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15일까지 내일까지 이 예산이 정리가 안 되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월 7일이 종료 날짜인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과연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다 꼬리 자르기만 하고 윗선은 다 날아갔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도 끼고 연초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10월 29일 날 오후부터 이 30일까지 무선 녹취록 용산에서 벌였던 무슨 모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만 확보가 확보하면 안 됐어요? 예. 얘네들 계속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안 주고 안 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흘리는데 왜냐 이게 여기에 상당히 비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임제가 거짓말이 뒤집어지는 게 다 녹취록, 무선 녹취록. 그 녹취록을 또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근데 없습니까? 문제는 그게 이제 시간과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조정 못 함부로 합니다. 조작하기 어렵다. 예, 예. 조작하면은 좀 오히려 뭔가 엉성해서 엉성해집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예, 거죠. 예.
적어도 채널이 5개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 채널 5개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핸드폰 이 통화 기록을 다 확보하면은 분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채널 5개에서 각각 나온 녹취록, 그다음에 핸드폰 크로스 체킹하라는 크로스 체킹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누구는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부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분석하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네. 여러분, 국정조사 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는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쉽게 없애지도 못합니다. 큰일 나지요.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